안녕하십니까. 영화와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글 쓰는 김중혁입니다. 영화 보는 송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제 옷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연구는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 약간 길들여진 것 같아요. 옷을 벗으니까 또 어색하네요. 네, 입고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름 박혀 있는 네.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네. 송경원 네. 액자에다가 보관해서 잘 보관을 하시면 나중에 큰 가보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라고 능력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게 되는데 네. 저는 그동안 무비썸 보면서 송경원 평론가님의 놀라운 어떤 평론에 깊이 탐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투입이 된 것 같고요. 계속 능력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한가요? 네. 아니 저를 구해주러 오신다고 하셔갖고 네. 정말. 네. 저희가 처음으로 다룰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인데 이 영화는 기존의 평론가님이 다룬 영화보다 좀 더 대중적이어서 좀 가볍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영화 볼 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매번 당하면서 또 보게 되네 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블록버스터의 매력이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영화들은 약간 그 침대에서 듣는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동화 들을 때 시작과 끝을 다 아는데도 엄마한테 꼭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알면서 속으면서도 듣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는 약간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에요. 네. 놀이기구 타는 데 가서 어떤 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약간 재미없기도 하잖아요. 시리즈마다 좀 편차가 심한데 실제 이 영화가 놀이기구로부터 출발한 영화였죠? 그렇죠. 네. 시작도 그랬고 실제로 이거를 마케팅해서 판매할 때 가장 큰 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테마파크 가면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따라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y name is Captain Jack Sparrow. 네, 많은 영화 프로그램들이 주제와 이야기 그리고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식상하다고 판단하여서 줄거리를 압축해서 얘기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송경원 기자님께서 이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의 줄거리를 다 다르게 파악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블록버스터는 특히 그게 가능한 게 하이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한 줄로 딱 무슨 얘기다라고 와닿는 얘기야지 블록버스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한 영화를 봤지만 다 다른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한 줄거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띄어쓰기 신경 쓰이나 이거? 작가가 틀림 망신인데 너무 긴데? 한 줄이 아니잖아. 이건 칙줄거리야, 칙줄거리. 네, 제가 생각하는 한 줄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매력적인 해적 잭 스페로우가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다시 한번 악당을 물리치는 포세이돈 어드벤처. 이거 1편, 2편, 3편, 4편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기 때문에 다른 편은 여러 번 아니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5편, 3편도 다시 한 번인데. 네. 하지만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있잖아요. 포세이돈이 다르네요. 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게 어쩌면 이 마지막 방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네. 제가 생각하는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네. 이번엔 윌 터너 아들을 도와서 손수 저주까지 풀어주고 대단원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평화유지군 잭 스페로. 똑같네 이것도 뭐. 아니죠. 좀 디테일하지 않아요? 윌터너 아들의 저주를 풀어준다는 네. 것도 있고. 아들만 빼면 똑같지 않나요? 윌 터너를 도와서 손수 저주를 풀어주고 저주를 풀어주는 것도 다르긴 하네요. 저주를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1편도 똑같네요. 네. 결국 캐리비안 해적은 늘 똑같은 줄거리를 한다는 걸로 굉장한 통찰인데 우리가 합하면 윌 터너 아들을 도우는 포세이돈 어드벤처. 결국 포세이돈 어드벤처로 가시는 네, 거예요. 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캐리비안의 해적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조니 데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니 데비 없는 캐리비안 해적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개런티가 1천억 원이더라고요. 1천억 원이면 계산이 잘 안 돼. 얼마지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네.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숫자를 보면 한 달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네. 되게 부질없는 짓인 거죠. 네. 네. 서민들이 하는 네. 그런 계산. 근데 조니 뎁이 이런 거액의 개런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다 조니 뎁이란 혹은 조니 뎁이 얘기하는 네. 이 잭 스패로우라는 선장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가치로 보면 충분히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미 조니 뎁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빠진 캐리비안 해적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돈을 이렇게 세게 부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캐리비안 해적을 잘 보면 잭 스패로우가 주인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잭 스패로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4편을 빼고는 잭 스패로우는 늘 어떤 캐릭터냐면 영화에서 보면 트릭스타라고 하죠. 약간 개그 캐릭터. 네. 그리고 옆에서 양념 쳐주는 어좀 관찰자 이런 역할이거든요. 관찰자인데 1천억 원을 받아. 얘기를 전체에 끌고 와주는 화자인 거죠. 되게 재밌는 화자. 그래서 악역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늘 애매했어요. 4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4편이 좀 재미없었다 느낀 또 팬들 사이에서 4편이 좀 악평을 받은 이유는 그 윌 터너랑 그 연인들이 빠지고 이제 조니 뎁에 집중을 한 거예요. 조니 뎁의 앤 여자가 나오고 사연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얘기가 무거워지면서 좀 재미없어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다시 이제 돌아갔죠. 1편의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서 잭 스패로우는 약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잭 스패로우라는 재밌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저는 통쾌했던 부분이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아유 꼴 보기 싫은 것들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그 관객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다가도 아유 꼴 보기 싫어. 커플 지옥.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정이입하기 좋은 캐릭터가 바로 잭 스패로가 아닌가. 그게 잭 스패로우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여느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수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그런 멘트를 한 줄 넣는 정도의 정말 사족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잭 스패로우라는 캐릭터 자체의 매력 혹은 걔가 갖고 있는 약간 자유분방함, 모험심, 네. 낭만, 로망, 해적으로서의 로망 같은 거를 똘똘 뭉친 이런 설정이 그런 좀 라이브한 결말이나 해결을 좀 용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 영화 보기 전에 이 악역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악역이 또 하비에르 바르뎀이다 보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면 역대급 악역이었는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비에르 바르뎀의 원래 설정이 해적을 없애고 싶은 해군이라는 그렇죠. 설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죽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 영화가 1편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블랙펄의 설정이 그거였어요. 네. 저주를 받아서 죽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마찬가지로 죽지 못하는 캐릭터인데 이번에는 이제 해적이 아니라 해적을 다 박멸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오죠. 하비에르 바르뎀은 여느 악당보다 강력해 보이긴 해요. 일단 외모 자체가. 그 저는 CG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CG가 하비에르 바르뎀을 묘사하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흩날리고 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마치 제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CG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네, 결국 하비에르 바르뎀은 헤어스타일로 모든 걸 끝장 보는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그 헤어스타일과 네. 뱅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과 이 헤어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역을 머리로 표현하는가. 그냥 머리가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악역이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이미지 때문에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그 비주얼이 좀 그 2편의 데뷔 존스처럼 그 문어의 비주얼처럼 좀 특이한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확 다가오는데 그 악역의 설정이나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냐 하라면 네.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그 힘이 떨어져요. 그 비주얼도 이제 보다 보면 식상해지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비에르 바르뎀 너무 좋아하는 저도 배우라서 멋지죠. 이 좋은 배우를 또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생각에 네.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조니 뎁한테 능욕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페인 철저히. 사람인가 뭐 이런 농담도 들어가면서 네. Jack Sparrow. Spanish? 그리고 이게 캐릭터가 복수가 중심이긴 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조니 뎁을 빛내주기 위한 혹은 이 영화 전체를 이끌고 가기 위한 어떤 캐릭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리즈의 그 조니 뎁 잭 스패로가 패러디한 혹은 오마주를 받았던 사람이 키스 리처드였고 네. 롤링스톤즈 키스 리처드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버지로 잭 스패로의 아버지. 이번에 깜짝 출연을 또 삼촌을
폴 맥카트니가 네. 등장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제로 폴 맥카트니 섭외를 하고 싶은데 락스타를 섭외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전지 대비 내가 폴 맥카트니 번호가 있는데 외국도 그렇게 하는구나. 외국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네. 절친 인증 이런 거 해주는구나. 네. 내 친구가 폴 맥카트니야. 전화를 해서 직접 이제 조니 데뷔 섭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니 뎁도 일단 락커 출신이기도 하고. 네. 여기에서 그 재밌는 농담을 하나 하잖아요. 잭 스페로한테 폴 맥카트니가 해골 하나가 바에 들어가서 대걸레와 맥주를 주문한다. 얼마나 재밌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농담의 의미가 뭘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약간 역사적인 농담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부에 말씀드릴 거고요. 캐리비안 해적이 벌써 이번이 5번째 작품이에요. 네. 고 보버스키가 네. 감독했던 1편에서 3편까지는 캐리비안 시리즈 자체가 어떤 시리즈가 된 그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편이 좀 크게 약간 삐걱거리고 나서 네. 지금 5편까지 나오는데 거의 6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네. 실제로 이번에 5편이 나온 이 느낌을 보면 약간 1편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그렇죠. 원래 해적물이라는 게 한때 사라진 장르거든요. 네. 할리우드에서 참 유행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소비되지 않는 장르였는데 이 제리 브루크하이머라는 사실상 블록버스터를 시작한 사람이 스필버그라고 하면 완성한 사람은 제리 브루크하이머거든요. 제리 브루크하이머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 이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장기 중에 하나 뭐냐면 더 이상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소재나 장르를 갖고 와서 다시 리부트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제작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에도 그런 시리즈가 있었나요? 더럭도 약간 그런 네. 식이고요. TV 시리즈 할 때도 뭐 네. CSI나 이런 시리즈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라고 생각했던 소재들 갖고 와서 이제 재탄생시켜서 재활용 전문가라고 할 수 그렇게 있죠.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이 해외에 나가는 거 아시죠? 이 영상이. 네. 제리 브루크하이머로부터 내용 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활용 전문가.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굉장히 뿌듯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마 할리우드 시스템을 이 사람이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 5편이 나왔으니까 만약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앞뒤 맥락 다 생략하고 이것만 봐도 개별 영화라서 충분히 그렇죠. 그냥 즐길 수 있을 정도인데 앞에 거를 보고 나면 훨씬 더 재밌죠. 디테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팬들을 위한 장면들을 꽤 많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1, 2, 3, 4편을 다 보면 좋고 굳이 빼면 4편 4편. 정도는 빼도 4편 정말 싫어하시는군요. 네. 아니 4편에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긴 해요. 그 블랙펄이 그렇죠. 병속에 갇히는. 병속에 갇혀 있는 그 설정 하나만 빼고는 사실 4편은 그다지 없어도 되는 네. 시리즈 아니에요. 저는 추천한다면 1편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5편이 의외로 1편하고 비슷한 점이 많고 1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1편을 보고 5편을 보시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댓글로 최종 스코어를 맞춰 주시는 코너인데요. 저희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끼리도 내기를 해서 한 단돈 뭐 한 1,000원이라도 걸고 돈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돈 말고 다른 걸 걸어야 되지 않나요? 뭐 명예 걸래 명예 평론가 타이틀하고 소설가 타이틀 걸고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9천만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1억은 안 되는 거죠? 네, 9천. 네. 뭐 국내 스코어 뭐죠? 국내 스코어. 국내 스코어. 네, 네. 최종 스코어를 한번 먼저 골라주시죠.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뭐 저는 영화 기자 안 해도 되니까요. 네. 뭐 소설가 안 하시면 네, 저는 202만으로 202만. 하겠습니다. 네, 202만 가겠습니다. 캐리비안 해적 1편이 201만이었거든요. 국내에서. 네.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인데 한국의 영화 관객이 얼마나 급성장했는데 한국의 영화 어떤 인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1편보다 조금 나았어요. 낮거나 1편에 가장 이거 완성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네.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리고 4편이 처참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400. 이거 주택복권 하는 거예요. 11만으로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해 보이면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411만으로 정했습니다. 뒤에 11만은 그렇다 치고 400은 사업 400이 될 거라는. 전 이 영화가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지간히 대중적이면 500만 넘어가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최소한 400만 원 넘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외화 중에 500만 넘긴 영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을 넘어가면 이기시는 거군요. 그렇죠? 가까운 쪽이 가까운 쪽이 이긴 거군요. 네. 네. 요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뿅망치 같은 걸 이렇게 뭘 때리더라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최종 예측 스코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세한 장면 이야기를 2부에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